나만 몰랐던 이야기가 3번 연속으로. 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 동호회 그 아줌마 있잖아. 나 그분 여자로 느껴지면 나 좀 선 넘은 거지? 그냥 해본 소리야. 술 취해가지고 그냥 무시해 형. 너 안 했어? 어? 형 했어? 아니 우리 동호회 남자들 중에 안 한 사람이 있나? 다 하지 않았나? 했지. 나도 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나 목요일이잖아. 나 수요일인데. 다 하고 있었어? 나는 못 해봤네만. 할아버지하고 저만 못한 거예요? 난 왜 못한 거야? 나 20대인데. 존나 짜증나네. 이거 봐. 우리 이렇게 우리 뭐야? 그 찐따 좀 안 나왔으면 왜 나보고 찐따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35세에서 45세가 되면은 근육 운동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어마무시한 부자들, 조를 가지고 있는, 몇 조씩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죠. 자, 첫 번째, 뇌를 잘 쓰려면 근육이 있어야 한다. 상세한 거는 옛날 컨텐츠에 올렸으니까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근육이 있어야 한다. 그럼 부자들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조단위 부자들은 거의 다 머리를 써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죠. 육체를 써서 조단위 부자가 된 사람은 많지 않죠. 물론 뭐 메이웨더나 마이클 조던이나 르브론 제임스 같이 몸을 써서 1조 번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머리 써서 번 사람들이죠. 그러면 머리가 더 잘 돌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머리를 더 잘 쓰기 위해서는 근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부자 운동하면 골프 같은 것만 생각했지만 요새는 오히려 골프 쪽에서 헬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부자들 기준으로 해서. 골프는 근데 사실 그냥 너무 당연히 쳐야 하는 거고. 골프 해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그냥 골프는 그냥 의무적으로 쳐야 되는 게 돼버렸고, 건강하게 우리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운동이 이제 헬스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많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겠죠?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이런 것들도 찾아보지 않고 뭐 그런 글 같은 걸 쌓아대는 거예요. 천민들이나 하는 운동이다, 뭐 노예나 거지들이나 하는 운동이다, 그런 거를 이런 최소한의 자료도 찾아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왜? 첫째, 학습 능력이 없다. 둘째, 헬스가 별로라고 정답을 정해놓기 때문이다. 정답을 정해놓는 사람은 그냥 고장난 시계 같은 거예요. 하루 중에 딱 2번 맞는 거죠. 근데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중에서도 분으로 초로 나누면은 어마무시한 현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맞는 순간이 하루 2번밖에 없다? 거의 다 틀린다는 거죠. 정답을 정해놓고 살면 안 돼요. 깐예도 체격이 꽤 크죠. 뭐 헬스를 하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깐예도 옛날에는 좀 삐쩍 꼴고 막 그랬었는데 성공하고 나서 오히려 등치가 커졌죠. 이창훈 님이 금쪽 상담소에 나오셨어요. 이게 TV 방송이다 보니까 보여드리거나 들려드릴 수도 없는 거 양해 바랍니다. 제가 오은영 선생님 한번 할게요,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불안은 매우 심각한 수준. 근데 이창훈 씨가 뭐라 그러냐면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뭐 이런 게 자립을 키우는 겁니까? 오은영 씨의 말을 끊으면서 물어봐요. 저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이창훈 씨가 좀 별로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오은영 씨 말을 자꾸 끊어요. 보통 오은영 박사님 말 잘 안 끊거든요. 많이 끊으시더라고. 창훈 씨가 1년 365일 24시간 딸 옆에 있을 수 있습니까? 만원 버스도 타봐야 하고 만원 지하철 끼어도 보고 아이들이 배워야 세상을 살아가죠. 저는 굳이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너무나 문제가 있는 양육 방식입니다. 그런 안 해도 되는 경험을 굳이 왜 해야 됩니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딸을 자유롭게 뒀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그때 내가 데려다 줄 걸. 제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아니요. 미성년자일 동안 내면의 힘을 기르지 못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창훈 씨는 따님을 굉장히 온실속 화초 혹은 어항에 있는 생명처럼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고, 오은영 박사님은 관찰 카메라를 보셨겠죠? 그런 양육 방식이 좋지 않다. 친구들하고 함께 놀러도 다니고 떡볶이로도 먹으러 다니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런 과정 자체가 성인이 되는 학습 과정이다. 나중에 자립을 할 때 필요한 학습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창훈 씨는 말을 자꾸 끊으면서 그런 경험 안 해도 될 것 같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면서 만에 하나 그런 경험을 하다가 버스 타고 지하철 타다가 사고 나면, 떡볶이 먹으러 갔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그거 어떻게 책임지냐, 이쪽이신 거고 굉장히 많이 잘못된 거죠. 이거
어마무시하게 잘못된 거죠. 자,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좀 이창훈 씨 이거 다뤄야겠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제 인생의 모토 중 하나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딸을 자유롭게 풀어줬는데 사고가 난다면 어마무시하게 내가 후회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딸한테 그런 자유를 주기보다는 이런 안전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소 구속을 하겠다.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도 못 다니게 하고 버스 지하철도 못 타고 내가 다 데려다 주고 하겠다라는 거잖아. 어마무시하게 이기적인 거죠. 여기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본인의 모토를 지키기 위해서 따님은 평생 후회하는 인생을 현재 살고 계신 거죠. 따님이 지금 어리고 아직은 아버지 품에 계시고 이러니까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실 건데 나중에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내가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이 다들 해봤던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그런 결핍 같은 것 때문에 불행감을 느끼실 거란 말이죠. 그럼 따님은 이 어린 시절이 전부 다 후회 투성이겠죠. 나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본 적도 없고 쇼핑도 못 해봤고 떡볶이 먹으러도 못 가봤고 버스 지하철 타고 친구들하고 어디 다녀보지도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살았던 게 후회겠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거죠. 저는 진짜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쩌면 방임보다 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 알아서 큰다. 이게 그러니까 뭐 자식들을 케어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 이렇게 참견을 하고 이런 거보다 스스로 클 수 있게 믿음을 주면 애들 알아서 잘 큰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구속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의도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마침 제가 한 2, 3주 전쯤에 이거에 대해서 다룬 컨텐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잘못 크게 되는 유형 중에 안 좋은 유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큰 거. 이거 굉장히 안 좋고 두 번째가 바로 너무 안전지향적인 가정에서 크는 거.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거, 하면 위험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위험한 거라는 그 선이 생겨야 본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건데 엄마 아빠가 그런 경험을 해볼 기회 자체를 전부 박탈해버려. 위험한데 절대 못 가게 하고 요즘에 저도 이제 아파트 이런 거 알아보고 있지만 큰 길을 건너지 않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에 최고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베스트 댓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 이건 그 댓글이니까 그냥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요즘 엄마 아빠 특 길 건너면 애 죽는 줄 암. 훨씬 더 안 좋게 표현했는데 좀 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찻길 건너면 죽는 줄 아는 엄마들이 이제 꽤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뉴스 같은 데 보고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너무 알죠, 저도. 잘 알지만 그걸 본 다음에 찾기를 안 건널 수 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자녀를 더 이제 교육을 잘 시켜서 찾길에서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위험한 세상, 완벽하게 안 위험한 세상은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너무 위험한 거는 엄마 아빠의 힘으로 최대한 경험하지 않게 해주는 거고 피할 수 없는 위험함은 아이를 잘 교육을 함으로써 그 위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한 거지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위험조차도 경험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전부 못하게 막아버리면 얘가 과연 성인으로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겠냐? 없다는 거죠. 이제 그걸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든 어떤 분의 지식을 좀 빌려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왕의 자질을 가진 아이라든지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믿고 내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을 해도 학교 선생님 조지로 가고 아이가 친구랑 싸우면 그 친구 조지로 가고 이런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망가져가고 역대 가장 약한 세대가 지금 이제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MZ세대에서 Z세대들 때문에 막 뭐 이런다 저런다 말이 많지만 지금 세대가 알파 세대인가요? 아무튼 지금 학생들 세대가 알파 세대인가 그런데 MZ고 말이고 알파 성인 되면 됐다 니들 이제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보다 먼저 겪은 나라가 있죠. 중국. 보통은 우리나라가 겪는 일들을 5년에서 10년쯤 전에 일본이 먼저 겪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한 10여 년, 10몇 년 전부터 이제 소황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특히나 소황제 중에서도 좀 사는 집안 소황제. 중국이 상당히 오랫동안 한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만 낳게 제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하니까 남녀 성비가 일단 어마무시하게 무너져 버렸고 그 나이 때 애들은 남자가 너무 많고
이제 그 중에서도 소황제로 애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삼촌, 이모 등등등 전부 이 아이한테 사랑과 애정을 주고 어디 가서 다치지 않게 이렇게 케어를 해주니까 지금 우리 부모들이 시작한 거를 중국에서 이제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했으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자립심이 없게 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그런 뭐 탕핑족이었나? 그걸로 이제 커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Z세대들이 취업을 잘 안 한다. 뭐 작년에 쉬었음이라고 답하는 Z세대가 뭐 20%가 넘는다 뭐 등등등 해서 이게 이제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탕핑족인가? 내 용어가 맞아? 용어가 지금 헷갈려서 그래. 중국의 탕핑족은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성인이 됐는데 이제 뭐 부모님이 경제 지원을 이제 못해 주시는 상황이 됐어요. 노숙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특히나 이제 베이징 올림픽 등등등에서 대외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보는지 시선에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노숙하는 걸 전부 금지했어요. 노숙하고 있으면 공안이 와서 줘 패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곳에서 노숙을 못해.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역 같은 데에서 터미널 같은 데에서 노숙을 많이 하셨잖아. 중국에서 이제 거기서 노숙을 절대 못하게 해버리니까 건설 현장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건물 부수는 걸 뭐라 그러지? 부수고 있는 현장 같은데. 그럼 건물이 있어.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파내고 있어. 5시 돼서 어이 뭐 진씨 퇴근합시다 뭐 이렇게 퇴근할 거 아니야? 그럼 땅 파여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자는 거예요. 비 안 맞으니까. 철거 현장 같은 데 가가지고. 그래서 땅 까고 있는 데 있잖아. 그러면 이제 바닥이 시멘트가 이렇게 겹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 겹마다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 뭐 이런 데에서 노숙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뭐 중년, 노년이냐? 아니, 젊은 애들이.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생긴 사업이 공유룸 같은 데인데 대충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시원 같은데. 근데 이름이 요양원이야. 요양원인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나이대가 20대, 30대. 특히 남자. 요양원 들어가.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잠잘 곳하고 최소한의 식량을 준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정도의 밥을 준대. 하루에 한 끼를. 뭐 쌀밥하고 반찬 하나 정도 주겠죠.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내면 돼. 거기 사는 사람들 인터뷰를 하러 갔어. 스마트폰만 해 하루 종일. 일 같은 거 안 하세요? 안 해요. 뭐 어떻게 생계 유지하세요? 여기에서 일단 하루에 한 끼 주고요. 뭐 돈이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거나 하면은 중국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찍을 때 그 단역 배우 같은 거 이렇게 뽑잖아요. 단역 배우가 아니고 엑스트라를 모집을 하잖아요. 중국은 엑스트라 모집하는 그 단위가 넘사벽이잖아. 우리는 해봤자 몇십 명 뽑는데 거기는 막 몇백, 몇천 명씩 뽑으니까 그럼 거기를 한 3일 정도 촬영을 하고 와. 그럼 3일 동안 뭐 한 50만 원 받으면은 그걸 이제 한 달 동안 사는 거예요. 3일 일하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일하기 싫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행복하냐? 스마트폰만 있으면 행복하대. 스마트폰으로 그 유명한 BJ들 막 그런 사람들 뭐 연애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직장 안 갖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숨 쉬고 핸드폰만 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숨 쉬면서 핸드폰만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잖아. 그럼 물론 이창훈 씨는 부자니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근데 과연 이 따님이 이런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좀 이렇게 정상적인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너무 이기적이고 후회 없는 삶은 본인만 살고 있지 본인 따님은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죠. 이게 마치 막 옛날 조선시대 때 내 딸을 아무런 스크러치도 나지 않게 조용히 신부 수업을 시켜서 15살까지 키운 다음에 15살이 되면은 좋은 집에다 시집을 보내면 내가 딸을 잘 키운 게 되는 마치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이거를 25, 30까지 해버리려고 하는. 나중에 결혼할 때 돼도 아마 새로 남자친구가 생기는 것도 전부 감시를 하실 것 같고 이 남자 어떤지는 남자가 봐야 안다 이러면서 남자친구 후보가 될 사람 술을 왕창 먹여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호구조사하고 막 다 뒷조사까지 해가지고 응 결혼 허락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 이거야말로 정말 안티페미니즘이죠. 이게 최악의 안티페미니즘인 것 같아. 한 여자의 인생을 한 남자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그 무엇도 하지 못하게 자기 품 안에 놓고 뭐 이건 제 예상이긴 하지만 나중에 결혼할 때까지도 그런 간섭을 이어가는 자기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아버지라는 이유로 이게 저는 최악의 안티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은영 선생님쯤 되는 분이 얘기를 해도 말을 끊고 막 저렇게 하시는 걸로 봐서 그냥 본인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어마무시하게 강력하게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이창훈 씨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연애 프로 같은 거 봤던 거 인상 깊으면 기억을 좀 오래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더라도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야인시대였나? 거기에서 그 일본인 주인공 역할을 이창훈 씨가 하셨어요. 맞죠? 하야시였나? 하야시 역할을 하셨어.
그 역할을 하는데 연예가 중계 같은데 뭐 이런 데였나? 아무튼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야인시대가 워낙 초대박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그 하야시 역할을 좀 잘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예전에 장군의 아들에서 하야시를 신현준 씨가 연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날카로운 면도칼 같이 연기를 하셨다. 근데 나는 훨씬 더 묵직하고 강력한 하야시를 보여드리겠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좀 내가 신현준보다 더 잘함 이런 걸 좀 비추시길래 엄청 어릴 때 봤어요. 그 제가 고등학교 때 봤겠죠 아마? 어릴 때 보면서도 저 사람 되게 별로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 저러지? 굳이 신현준 씨를 언급할 거면 장군의 아들에서 신현준 씨가 하야시 역할을 워낙 잘 소화하셔가지고 좀 부담이 되지만 저는 저만의 색깔로 잘 연기하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왜 내가 더 잘한다는 뉘앙스로 저렇게 할까?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저런 것도 약간 나를 끼긴 하죠. 근데 나를 끼는 뭐 우리 모두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좀 재미있는 줌마벌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줌마벌. 요거 이제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를 이제 글 여러 개가 올라온 거를 누가 합쳐놨더라고요. 충격이다. 나만 못 해봤다. 인라인 동호회 하는데 야시시한 30대 아줌마가 있거든. 자, 여러분 30대 여성분들 뭐 자기가 동안이다. 요즘엔 30대 다 처녀다. 뭐 한창 때다. 뭐 골드미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남자들 입장에서 30대면 그냥 아줌마입니다. 죄송합니다. 30대인데 아줌마가 아니려면 엄청 이쁘시던지 연예인이던지 뭐 이러셔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야시시한 30대 아줌마가 있거든? 여자는 딱 둘이고 남자가 다섯이야. 술 마시다가 그 아줌마 얘기가 나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데 나이 제일 많으신 50대 중반 할배랑 나만 못해봄. 다음 글입니다. 아까 동호회 걘데 기가 막히고 분통 터지는 게 나만 못 해봐서 그런 것만도 아니야. 남자 중에 친한 형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랑 톡한 거 봤는데 그 아줌마가 나보고 찐따 같다고 모임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더라. 내가 뭐 피해준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그런 취급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다. 아까 인라인 동호회 빌런인데 그냥 한번 죽어봐라. 동호회 형님들한테 피해가 좀 있겠지만 니년은 진심 이제 뒤졌다. 그 아줌마 남편 만나기로 했음. 마지막 그림 인라인 동호회 빌런이다. 남편 만나고 왔다. 다 까발리고 카톡까지 보여줬다. 근데 좀 싱겁더라. 이미 알고 있더라. 이미 알고 있고 이혼 위자료 이런 것 때문에 증거 모으고 있다더라. 뭔가 기운 빠지는 상황인데 나만 또 X이다. 나만 또 몰랐던 거다. 재밌네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가 3번 연속으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우리 동호회 그 아줌마 있잖아. 나 그분 여자로 느껴지면 나 좀 선 넘은 거지? 그냥 해본 소리야. 술 취해가지고 그냥 무시해 형. 너 안 했어? 형 했어? 아니 우리 동호회 남자들 중에 안 한 사람이 있나? 다 하지 않았나? 했지. 나도 나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나 목요일이잖아. 나 수요일인데. 다 하고 있었어? 나는 못 해봤네만. 할아버지하고 저만 못한 거예요? 난 왜 못한 거야? 나 20대인데. 존나 짜증나네. 이거 봐. 우리 이렇게 이 단톡방에 네가 없구나. 우리 이렇게 뭐 카톡 하는데 너 빼고 할아버지 빼고 우리 뭐야? 그 찐따 새끼 좀 안 나왔으면 왜 나보고 찐따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저는 그 자전거도 좀 탔었고 축구도 했었고 농구도 했었고 등산도 했었고 하잖아요. 저는 이런 동호회 깊이 뭐 이렇게 활동해 본 적은 없긴 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멀게 알던 트레이너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써먹는 방법이 그 형은 이제 몸을 키우는 것보다 약간 유산소에 더 진심이야. 난 잘 몰랐어. 왜 그런지 뭐 궁금하지도 않고 사실. 별로 안 친했거든. 근데 나중에 그분이랑 친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써먹는 방식이 이제 등산인데 저도 이제 저의 등산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더해요. 그 지역 등산 2030 등산 카페에 이제 거의 뭐 회장급이에요. 회장은 아닌데 회장보다 활동 더 열심히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청년 회장 느낌. 이장님은 따로 계신데 청년 회장 느낌이야. 거기다 헬스 트레이너고 이러니까 막 신망도 두터워. 헬스 트레이너 특성상 이제 그분이 그 전역 트레이너였거든요. 아점이 쉬는 거야. 근데 거기 지역이 공단 지역이었어요. 공단 지역 특성 3교대를 하죠. 3교대를 하면은 아침에 퇴근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점심 넘어서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일 오전에 등산이 돼요. 20대 여성분들이.
그래서 뭔가 사실 20대에 공장을 다니다 보면은 이게 마음이 헛헛한 거 이해합니다. 그때 이제 특히 막 인스타그램 이런 거 막 생겨날 시기였는데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 막 여행 다니고 막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공장에서 교대 인생 하고 있으니까 막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배가 부른 거죠. 왜냐면 거기 다 대기업 생산직인 분들인데 그분들 회사 5년만 다니면은 연봉 6천, 7천 막 이러는데 성과금 해서 거의 10년 다니면은 연봉 1억 가까이 돼요. 1억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인데 아무튼 헛헛해. 그럴 때 특징이 뭐냐면 헬스장에 와서 몸을 만든다든지 등산 같은 데를 다닌다든지 휴가를 내서 해외여행 같은 데를 다닌다든지 세 개 다 한다든지 이래요. 이제 그런 분들을 노리는 거야. 카페에 계속 상주해 있어요. 저 뭐 무슨 요일에 오전에 시간 있는데 이때는 혹시 뭐 계획 없나요? 이러면은 그 정기적으로 등산을 가는 거는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다 같이 여러 명이서 가는데 번개는 어느 때고나 할 수 있잖아. 막 3명, 5명 이렇게 번개 주최를 해요. 한 4명, 5명이 와? 등산을 가? 아우 오늘 뭐 평일이니까 요 정도 합시다. 내려가서 그냥 커피 한잔 하고 헤어지죠. 커피 한잔 하고 헤어져. 또 해? 뭐 4명이 왔어? 또 똑같이 해. 한 산 중턱 정도까지 갔다가 주변에 유명한 밥집 가서 밥 먹고 헤어지고 아우 좋은 오빠네. 또 번개를 했어? 나 시간 안 돼서 못 갈 것 같다. 나 갑자기 일이 생겼어. 타이어 빵꾸 났어. 단둘이야. 4명 오기로 했는데 왜 단둘이지? 약간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 회원한테 야 너 온다고 좀 해줘. 온다고 하고 오지 마. 설계를 할 수도 있겠죠.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회장급인데 등산하러 갔어? 단둘이야? 여자분이 못 오신 어떡하지? 그냥 오늘 뭐 적당히 올라갔다가 커피 한잔 하고 헤어지죠. 그러면 경험이 있잖아. 과거에 그 경험이 좋았었잖아. 좋았었지. 그럼 거기까지 올라가나 보다. 산을 올라가. 산 중간쯤 올라가. 근데 이상하게 등산 부회장님의 배낭이 평소보다 두터워. 평소에 좀 작은 가방 갖고 다녔는데 오늘 가방이 크고 안에가 꽉 찬 것 같아. 뭐지 싶어. 산 중턱쯤 올라갔어.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올라가고 내려가야 돼 원래. 배낭에서 이제 뭐 막걸리라든지 맥주라든지 뭐 이런 걸 꺼내. 여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이러면서 이제 술판을 벌려요. 산에서 술 마시면 진짜 맛있거든요. 저도 먹어봤거든요. 약간 올라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만 더 올라갈까? 저기 경치 진짜 좋은 데 있는데 거기서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진짜 예쁘게 나와. 좀 더 가요. 이제 뭉개면서 막 대화하면서 속 얘기하면서 친해지면서 올라가. 그리고 이제 하산하면은 해가 질 듯 말 듯 하죠. 술 먹어가지고 지금 바로 운전하긴 좀 아까 마실 때는 분명히 등산하면 알코올 다 빠진다고 했는데 내려오고 나면은 지금 술 기운이 있어서 지금 운전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배낭이 컸잖아. 되게 작은 텐트가 들어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바보 같은 친구들이 그럼 산에서 모텔까지는 어떻게 가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너가 여자랑 등산을 안 가본 게 여기서 티가 나잖아. 산 초입에는 모텔이 많아 친구야. 걸어서 가면 돼. 형 계속해줘. 씻지도 않고 하고 싶을까. 그게 또 그 맛이 있죠 또. 자,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쿠키를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연신내 가면 난리 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복무했던 부대가 외박을 나가면 연신내에서 놀았거든요. 불광동 막 그런 데에서. 거기 이제 구파발이라고 있잖아요. 구파발도 연신내인가? 네, 헷갈리긴 한데 저희가 이제 그 구파발 쪽에서 많이 놀았는데 거기 이제 북한산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 타고 거기서 많이 집결을 하죠. 사람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 그 당시에도 등산 그렇게 유행할 때 아닌데도 중년 등산단은 그때부터 많았어. 이제 나중에 이제 듣고 알았지. 이제 거기서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걸. 뭐 최근엔 더 하겠죠 뭐. 불광동이 모텔 초님. 우리가 이제 거기서 외박 나가면 잤죠. PC방에서 놀고. 아빠 등산회 따라가 봤는데 아줌마들 전투적임. 조용해 새끼야. 조용해 새끼야. 등산 썰 하나만 더 풀어? 이거 좀 그런데. 너네만 알고 있어. 내가 얘기했다 하지 말고. 이제 제가 이제 등산 한창 할 때 제 회원 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취향이 천재인 애가 있었어요. 걔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밀프단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걸 많이 봐가지고. 걔는 그냥 그것만 봐. 또래 여자한테 관심 자체가 없어. 근데 여자친구 사귀면 또 또래 사귀긴 하는데 어차피 길게 잘 못 만나고 이제 걔는 그때부터도 호박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데 좋아했었고 20대인데 걔도 이제 교대하는 애였고 헬스 열심히 하고 걔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보통 뭐 금, 토 뭐 이럴 때 나이트 가가지고 이제 홈런 친 얘기를 해줘. 안 궁금해 난 사실. 왜냐면
아줌마니까 안 듣고 싶어 별로. 너네도 나한테 내 연애 스토리 안 듣고 싶잖아 너네. 왜냐면 흑자일스가 만나는 여자 퀄 어차피 어느 정도일지 알잖아. 안 듣고 싶잖아. 너네는 잘생긴 남자가 예쁜 여자 만나는 썰을 듣고 싶은 거잖아. 그거랑 비슷하게 나는 걔가 아라비안 나이트 가서 홈런 친 얘기를 안 듣고 싶어. 근데 걔가 자랑을 좀 많이 해 같이 운동을 하면. 홈런 친 걸로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 어차피 그 나이대 애들이 거기 가면 홈런은 안 칠 수가 없어. 아줌마들이 와서 달라드니까. 칭찬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홈런을 치면 몸이 참 좋네. 이게 하체 실한 거 봐라 이러면서 칭찬을 엄청 받는다는 거야. 막 엄청 쓰다듬는데 그러다가 이제 걔가 내가 이제 등산 이런 걸로 이제 좀 즐겁게 생활하는 걸 보고 자기도 형 저도 등산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애가 등산을 몇 번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일부러 좀 나이대가 있어 보이는 등산 모임을 찾아가지고 나갔대. 거기 이제 회장 아저씨가 근데 이거 젊은 친구는 재미없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견제를 하셨다는 거야. 안 좋아하고.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나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좀 당황했대. 자기는 자차 타고 갔는데 고속버스 안 타고. 많아서 좀 당황했는데 가니까 막 아줌마들이 입에다가 막 과일 물려주고 오이 물려주고 막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플래그인 거죠. 오이를 왜 물려주냐고. 막 물려주고 이래가지고 막 관심 받고 이러니까 좋은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아줌마들인데 걔 입장에서는 다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신났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아줌마가 이제 한 명이 이제 계속 이제 치대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아마도 이제 바지 한쪽 단을 이제 접으신 분이겠지. 그래서 둘이 이제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올라가다가 어느 갈림길이 나왔는데 이제 그 아시죠? 등산 가보신 분들은 갈림길이 나오면은 등산회가 리본을 나무에다 걸어놔요. 어디 등산회에서 리본 걸어놓으면 길 헷갈리지 말라고 이쪽으로 오라고. 이쪽이 지름길이라는 거야. 아줌마가 자기가 와봤대. 따라갔는데 이제 수풀이 점점 우거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제 아줌마가 갑자기 덤비더래. 싫진 않음. 근데 걔가 이제 물어봤대. 저 없는데요 그거. 그러니까 그 안전장비를 안 갖고 왔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아줌마는 그런 거 없어도 돼 라고 했는데 그 기억으로 지금 몇 주 동안 행복해 있다고 자기는. 그게 너무 섹시하게 들렸대. 미친 X인 거죠. 뭐 그렇게 구라쳤을 수도 있고 몰라 나는. 알아서 해. 형 나도 등산 갈래. 조용히 야 가든가 말든가 나한테 알려주지 마. 등산 갈 거면 네 알아서 가. 얘기하지 말고. 등산 간썰 내 카페에 풀기만 해봐. 진짜 패죽다 진짜. 머시미 나 저거 실제 직관해봄. 40 누님 한 분이 가입하시고 일주일 만에 30 초반 동호회 회장 부회장 포함 3명 후리고 떠남. 동호회 폭파됨. 동호회가 좀 학급이네. 저런 걸로 폭파된다고? 마늘 닭강정. 홈런 아니고 데드볼이겠지. 하지만 출루했죠? 홈런이든 데드볼이든 안타든 하지만 일루 밟았죠? 형 나 밑에가 이상해. 나가 이 새끼.